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뒤 처음으로 만나 2시간 동안 이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만남엔 의미가 있었지만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뤘습니다. 110억 원이 투입된 광주 상무국민센터가 2달 넘게 개장을 연기한 이유가 수영 강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제시해 수영 강사들이 지원을 외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난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전남과 울산, 세종의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의 화엄사를 1300년 동안 밝혀온 국보 제12호 석등이 해체 보수에 들어갑니다. 문화재로서 큰 가치가 있는 화엄 경전도 복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뒤 한 달 만에 만나 이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첫 만남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차후로 미뤘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개월여 만에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시도가 물밑 신경전을 이어오던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당초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갖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실제 만남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우선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정해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공항 유치 예정 지역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도 함께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발표하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설명회하고 공청회하는 것을 광주와 전남도가 함께한다. 하지만 양 시도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별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의의 방식은 시도에서 이번 만남을 위해 가동했던 실무협의체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 도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의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이전 비용은 국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 특별법 통과로 해결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은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전투비행장의 한평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 궐기 대회가 오늘 한평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한평군이 국가적 현상인 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항 유치 의지를 드러낸 건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고 광주로 편입되면 한평의 농축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지만 수영장은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영장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수영 강사를 뽑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수영장 개장을 학수고대해 오던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상무국민체육센터. 국비 등 무려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 3년 만인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시설 중 유일하게 수영장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미루면서까지 2달 동안 강사 채용에 나섰지만 법적 기준인 3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까스로 3명 기준을 맞추며 오는 16일 개장을 하게 됐지만 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운영은 또다시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월달부터는 일곱만 발행하고 강습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6월달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습이 언제부터 들어가고 몇 개 반이 운영되고는 아직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긴 한데 다른 민간 시설에 비해 근무 조건이 열악해 수영 강사를 구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강습과 그다음에 시간 연장을 위해서 7명과 최소한 9명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영 강사를 처우하고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영장 운영일은
다른 시설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하루 운영 시간도 무려 6시간이나 적습니다. 수영 강습 프로그램 또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수영할 수 있는 그 승무원이 저한테도 왔었는데 여기를 다니기 위해서 거기도 가감히 신청 안 하고 했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많이 속상하고.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늑장 개장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광주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관리와 운영 주체 등을 운운하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발언과 녹취 유출 파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큰 가운데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 의원은 오늘 오전 모든 논란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는 문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묘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총 3차례 5.18 민주화 운동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3주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광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야제는 오는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5월 시민난장과 노래, 춤 퍼포먼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총체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난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전국에서 전남과 울산, 세종의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외, 산소. 필수 진료 과목으로 꼽히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분야지만 최근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문의 숫자부터 큰 차이가 나는데 자세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과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10.29명이었는데요. 평균 13.28명보다 낮고 특히 26명이 넘는 서울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과 전문의 수도 10만 명당 4.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요. 산부인과 역시 4.1명으로 서울 8.36명, 부산 5.65명에 비해 낮은 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순천시 의료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어떨까요? 10만 명당 전문의 수가 1.05명인데 이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기록입니다. 전남의 또 다른 책임 의료기관인 목포시 의료원에는 소아청소년과가 개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또 다른 과목이죠. 응급의학과는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목포시와 순천시 의료원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5개의 필수 과목에서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한 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울산, 세종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현재 의료 체계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구례 화엄사를 1000년 넘게 밝혀온 국보 제12호 석등이 해체 보수에 들어갑니다. 문화재로서 큰 가치가 있는 화엄 경전도 복원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를 1300년 동안 밝혀온 돌로 만든 등 석등입니다. 국보 제12호로 국내에서 가장 큰 이 석등이 지난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해체됩니다. 표면 박리와 균열이 심각해지면서 보존 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보존 처리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개최하고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1000년을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화엄사의 모든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문명을 밝혀주는 석등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재청이 지난 4년 동안 점검한 결과 석등 균열과 들뜸 파손은 주로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석등 8개 부재를 부분 해체하고 연구실로 옮긴 뒤 2025년까지 세척과 접합, 복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전의 원문을 돌판에 새긴 보물 1040호 화엄 경전도 본격적인 복원에 들어갑니다. 문화재청은 화엄 경전관을 세우고 현재 남은 14,000여 점의 화엄 경전 파편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분리된 14,000편의 파편들을 하나씩 다 조합시키고 연구하여 올바른 모습의 화엄 석경으로 지어나는 작업입니다. 불교사뿐만 아니라 문화재 측면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화엄사 석등과 화엄 경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2분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람회장에 입장한 이정혜 씨가 300만 명째 관람객으로 기록됐으며 조직위원회는 이 씨에게 50만 원어치의 순천사랑 상품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일 개막한 정원 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 23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해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으며 불과 40일 만에 800만 명 목표치 37.5%를 달성했습니다. 광양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광양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와 광양시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견책 처분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영광군의 한 면사무소 휴게실에서 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50대 민원인 A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모터바이크 탐험가로 알려진 탐험가 김현국 씨가 출정식을 갖고 6번째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예고했습니다. 탐험가 김현국 씨는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유라시아 대륙횡단 출정식을 열고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주제 아래 오는 16일 6개월간의 일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터바이크가 아닌 소형 SUV 캐스퍼를 가지고 이동하는 이번 대륙횡단은 겨울 환경의 시베리아 횡단길을 자료화하는 등 우리의 일상을 유라시아 대륙 14,000km 반경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설 광주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문화자산과 연계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일방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개최된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석 전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공기여는 환수 규모뿐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핵심이고 문화자산의 보존과 연계된 기여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지 개발 사업자 측이 제안서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48.3%인 2,500억 원가량을 공공기여하기로 제안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오는 7월까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신대학교 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동신대학교는 학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과 혁신융합 캠퍼스 사업단이 주관하는 2023 디지털 노마드인 나주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 동안 동신대 에너지 클러스터와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력을 지닌 참가자 20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과 관광, 문화체험 등을 경험하고 창업 지원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지역산업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목포대학교 남학 캠퍼스 생산형 창업지원센터의 문을 연 지역산업연구소는 앞으로 대학 내 지역산업과 관련한 연구 역량을 통합해 기초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미래산업 정책 개발 등을 전담 수행하게 됩니다.